팀장님이 갑자기 다가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오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카드 뉴스 하나만 뚝딱 만들어줄래요? 디자인팀이 지금 너무 바빠서 말이야.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포토샵은 아이콘 모양도 가물가물하고 미적 감각이라고는 학창시절 미술 시간 이후로 멈춰있는데 말이죠. 빈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려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 역시 주니어 마케터 시절 텍스트만 빽빽하게 채운 촌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뼈아픈 기억이 납니다.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 좋은 기획마저 묻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들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곤 합니다. 단축키를 외우고 레이어 개념을 배우느라 주말을 다 바치죠. 하지만 막상 실무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툴은 다룰 줄 알게 되었지만 화면에 어떤 색을 칠해야 할지, 어떤 글씨체를 써야 할지 막막한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어려워하는 것은 툴의 기능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야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 만들지 그 감각과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케터에게 필요한 디자인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매력적이게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디자인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거든요. 지금은 미적 감각이나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술 없이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난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디자이너 없이 당장 오늘 오후부터 조회수를 폭발시키는 고퀄리티 썸네일과 카드 뉴스를 만드는 비밀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직관적인 플랫폼, 그리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그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의 전속 디자인팀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말이죠. 이 영상이 끝날 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빈 화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의 반은 좋은 이미지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쓸만한 무료 이미지를 찾느라 무료 스톡 사이트를 몇 시간씩 뒤지곤 했죠. 막상 찾아도 서양인 모델이거나 우리 브랜드와 너무 안 어울리는 뻔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입니다. 캔바 내부에 탑재된 매직 미디어나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해 보세요. 프롬프트 창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한 잔, 한국적인 감성, 고화질이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단 10초 만에 세상에 하나뿐인 완벽한 이미지가 탄생합니다. 저작권 걱정도 덜고 퀄리티는 극대화할 수 있죠.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시킬 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구체적인 분위기와 조명, 그리고 스타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춤추는 사람이라고 치기보다는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네온 조명 아래서 역동적으로 춤추는 20대 여성의 실루엣, 영화 같은 조명, 3D 렌더링 방식이라고 지시해보세요. 결과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고퀄리티 이미지를 카드뉴스의 표지나 썸네일의 배경으로 깔아주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시청자는 첫 1초 만에 시각적인 압도감을 느끼고 스크롤을 멈추게 되니까요. 여러분만의 전속 포토그래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자, 멋진 배경 이미지를 구했다면 이제 그 위에 글씨를 얹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초보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예쁘고 화려한 폰트에 현혹되어 손글씨체나 장식이 많은 폰트를 남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케팅 디자인에서 폰트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가독성입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이라도 고객이 글씨를 읽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깔끔한 명조체나 고딕체를 기본으로 삼으세요. 특히 썸네일이나 카드뉴스 표지처럼 모바일의 작은 화면에서 스치듯 봐야 하는 텍스트는 무조건 굵고 뚜렷한 고딕 계열의 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0.5초 만에 시청자의 뇌리에 메시지가 꽂힙니다. 폰트를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마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딱 두 가지만 쓴다입니다. 디자인 하나에 3개 이상의 폰트가 섞이면 화면이 지저분해지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제목용으로는 지마켓 산스나 넥슨 고딕처럼 힘있고 두꺼운 폰트를 사용하여 시선을 확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본문용으로는 프리텐다드나 나눔 스퀘어처럼 얇고 깔끔하여 오래 읽어도 눈이 피로한 폰트를 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과 본문의 폰트 굵기와 종류의 대비를 주면 디자인이 훨씬 세련돼 보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어떤 글부터 읽어야 할지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글씨 종류를 골랐다면 이제 크기를 조절할 차례입니다. 초보자들의 캔버스를 보면 제목과 본문 글씨 크기가 비슷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제목이 100의 크기라면 본문은 30이나 40 정도로 확 줄이세요. 중요한 것은 크게, 덜 중요한 것은 작게 배치하는 정보의 위계 질서가 디자인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글씨들 사이에 숨쉴 공간, 즉 자간과 행간을 조절해 주세요. 글씨가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보는 사람도 숨이 막힙니다. 줄 간격을 살짝만 넓혀줘도 글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색상입니다. 많은 주니어 마케터들이 열정에 불타올라 캔버스에 무지개색을 흩뿌려 놓곤 합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고 저것도 눈에 띄게 하고 싶어서 빨강, 파랑, 노랑을 다 쓰게 되죠. 하지만 색상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고 촌스러워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한다면 덜어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색상 역시 폰트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화면에 들어가는 색상은 메인 컬러, 서브 컬러, 강조 컬러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흑백이나 무채색은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이 3가지 색상만으로 화면을 요리해보세요. 색상을 배치할 때는 인테리어나 디자인 업계에서 불문율로 통하는 60대, 30대, 10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전체 배경이나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 60%는 눈이 편안한 기본 색상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주요 도형 등 30% 영역에는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인 컬러를 사용하여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시청자가 무조건 클릭해야 하는 버튼이나 핵심 키워드, 단 10%의 영역에만 아주 튀는 강조 컬러를 점찍듯 사용하는 겁니다. 이 비율만 맞춰도 색상이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디자이너가 작업한 것 같은 시각적인 안정감과 세련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알겠는데 막상 어떤 색상들을 조합해야 예쁠지 여전히 막막하시다고요? 색채 감각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나 어도비 컬러 같은 사이트에서 컬러 팔레트를 검색해 보세요.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이미 완벽하게 맞춰놓은 색상 조합들이 넘쳐납니다. 마음에 드는 팔레트 이미지를 하나 캡처해서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불러오세요. 그리고 스포이트 기능을 이용해 그 색상들을 그대로 내 디자인에 추출해 오는 겁니다. 감각이 부족하다면 검증된 조합을 영리하게 빌려 쓰는 것. 그것이 실무 마케터의 똑똑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디자인 툴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템플릿 이야기를 해볼까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는 정말 훌륭한 템플릿들을 무수히 제공합니다. 하지만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다 텍스트만 덜렁 바꿔서 발행해 본 적 있으시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우리 브랜드의 느낌은 전혀 살지 않는 남의 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의 카드 뉴스와 똑같은 디자인을 발견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템플릿은 요리로 치면 밀키트 같은 겁니다. 그대로 끓여도 먹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맛집이 되려면 나만의 비법 양념을 추가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그대로 쓰지 말고 뼈대만 활용하세요. 템플릿을 내 것으로 만드는 커스터마이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브랜드의 컬러와 폰트를 입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의 템플릿을 골랐다면 원래 입혀져 있던 색상들을 모두 앞서 정해둔 우리 브랜드의 60대, 30대, 10 컬러로 싹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폰트 역시 우리가 정한 가독성 높은 제목 폰트와 본문 폰트로 일괄 변경해줍니다. 신기하게도 색상과 폰트, 이 2가지만 우리 브랜드 가이드에 맞게 통일시켜도 기존 템플릿이 가지고 있던 남의 옷 같던 어색함이 싹 사라집니다. 단 1분 만에 시중의 흔한 템플릿이 우리 회사의 전용 템플릿처럼 보이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단계는 이미지와 그래픽 요소의 교체입니다. 템플릿에 기본으로 박혀있는 뻔한 스톡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비밀에서 배웠던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독창적인 이미지를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장식 요소나 배경의 복잡한 패턴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여백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뼈대만 남기고 살을 새로 붙이는 과정을 거치면 원래 어떤 템플릿이었는지 원작자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새롭고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고퀄리티 카드 뉴스가 탄생합니다. 이제 누군가 템플릿 썼네? 라고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이 어딘가 아마추어 같고 불안정해 보인다면 10중 8구 이것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렬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는 기준선에 딱 맞게 정렬되어 있지 않고 삐뚤빼뚤 춤을 추고 있으면 보는 사람의 무의식에 혼란을 줍니다. 투하서 제공하는 눈금자나 안내선 기능을 반드시 켜두고 작업하세요. 텍스트를 왼쪽으로 정렬할지 중앙으로 정렬할지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면 화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요소들의 테두리 끝선만 칼같이 맞춰주어도 디자인이 10배는 더 단정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퀄리티가 수직 상승합니다. 썸네일이나 카드 뉴스 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씨가 배경에 묻히지 않고 튀어나올 듯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밝은 배경에는 어두운 글씨를, 어두운 배경에는 밝은 글씨를 올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배경 이미지가 복잡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글씨 뒤에 반투명한 검은색이나 흰색 박스를 깔아주거나 배경 사진의 밝기를 확 낮춰버리세요. 글씨의 그림자 효과를 살짝 넣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청자가 스크롤을 내리며 0.1초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이 쓴 핵심 문구가 눈에 확 꽂히게 만들어야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의 썸네일을 기획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심리학적 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썸네일에 텍스트만 가득한 것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의 얼굴이 크게 들어갔을 때 클릭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궁금해하는 표정의 인물 이미지를 화면의 한쪽에 시원하게 배치해보세요.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감정을 짓고 있는 인물을 생성해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시청자는 그 표정에 공감하여 나도 모르게 컨텐츠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내다 보면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귀엽게, 내일은 시크하게 말이죠. 하지만 채널 전체의 브랜딩을 생각한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들어왔을 때 모든 컨텐츠의 썸네일이나 카드뉴스 형식이 통일감을 이루고 있어야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커스터마이징 템플릿 하나를 마스터 템플릿으로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배경 이미지와 핵심 텍스트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작업 속도와 브랜드의 일관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식을 잘 지켜서 디자인을 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완벽한 썸네일인데 조회수가 처참할 때도 있고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좌절하지 말고 피드백의 기회로 삼으세요. 클릭률이 낮다면 제목 폰트의 크기를 더 키워보거나 배경색을 좀 더 자극적으로 바꿔서 수정본을 올려보는 겁니다. 디자인 툴을 사용하면 이런 수정 작업이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마케터의 디자인은 완성본이 없습니다. 고객의 반응 데이터를 보며 끊임없이 수정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마케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툴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자이너 없이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가독성을 위한 폰트와 크기 조절, 조화로운 색상 배합, 그리고 템플릿의 영리한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마케터입니다. 포토샵 픽셀 하나를 맞추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어떤 헤드카피를 써야 고객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툴과 AI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기획과 메시지 발굴이라는 마케터 본연의 무기를 날카롭게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상상해 보세요. 팀장님이 오늘 오후까지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식은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캔바를 열어 미리 세팅해둔 브랜드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AI로 순식간에 매력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가독성 높은 고딕체로 흡입력 있는 카피를 적어 넣습니다. 단 10분 만에 작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전송했을 때 외주 디자이너에게 맡긴 줄 알았어 라는 팀장님의 놀란 목소리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좋아요와 공유 횟수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디자인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기획력이 촌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외면받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폰트 조합, 색상 비율, 그리고 AI 활용법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빈 캔버스에 적용해 보세요. 백지장 앞의 막막함이 어느새 창작의 즐거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용한 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오후 당장 여러분만의 멋진 썸네일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합니다.